금요일 클로즈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니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쳐다보시다니 당황스럽네요. 금요일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겠지만 네. 태업. 아 사실상 태업. 아 그렇군요. 네. 금요일 3시면 일해요, 여러분? 안 하죠, 솔직히? 그건 그렇죠. 안 하잖아. 네. 네. 2시부터 매블쇼 듣다가 여기 슬슬 넘어와서 이제 일 안 하잖아요. 그건 괜찮아. 맞습니다. 네. 네. 주식장 슥슥 보면서 네. 언제 시간 가나 언제 6시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 증시 오르면서 또 마감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서도 제목에도 써놨듯이 무난한 상승 속 태풍. 야, 이거 뭐 알테오젠이 개미 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네. 지금 일주일 동안 5% 6% 뭐 이렇게 쭉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였죠. 마이너스 15%에서 보합권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 15% 다시 되고 있는 이 상황. 머크와 뭐 키트루다 SC와 뭐 소송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소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거의 하한가 24% 마이너스, 보로노인 마이너스 7%, 네이처셀 마이너스 20%. 무난한 상승 속에서 코스닥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코스닥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본호님. 맞습니다. 네. 이게 시총 1, 2가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효성 TNC 오늘 급락하신 것도 보셨나요? 이게 네. 우리나라 정말 이게 처음에 15%까지 빠질 때는 그 소문이 돌았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팍 빠진 거예요. 무슨 소문? 인수. 누구? 인수 요거 이제 인수하는 거 있었는데 효성화학 특수간수사업부 인수 검토 중이다. 진짜. 네. 맞아요.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게 소문이 딱 돌자마자 바로 던졌어요. 왜냐면 지금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효성그룹주 이렇게 박살났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수페타시스 뭐 유상증자 뭐 다른 거에서도 뭐 이거 진짜 하냐 마냐 했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전부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소문만 나면 그냥 이제 큰일 났다 빨리 던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특허로 만약에 배터리 붙어도 사실은 머크사가 범위가 더 커요. 커서 일단 저는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알티오젠한테 영향 주는 게 0.1인가 0.2 정도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커버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그게 노이즈가 생기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익 매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질은 바뀐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테는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됐던 할로자임 특허 이슈가 이제 터진 거다. 머크가 먼저 무효 소송을 걸었으니까 먼 그림을 그려놓고 원천 기술 맞다이 걸었겠죠. 찝찝한 건 알테오젠 SC제형 가져간 것도 있고, 독자적으로 SC제형 임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써주셨는데, 아이디가 이게 뭐고 모르겠다. 이따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리가 가능하다면 짧게 이렇게 딱 서머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써머리예요. 지금 얘기요. 그게 지금 다고, 얘기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신제품을 빨리 내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좀 소성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으니까 그것만 첨언으로 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알테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안 사셨겠지만 어쨌든 자, 김정은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전강 약간 후약이 됐지만 그래도 아까 그 특정 종목 한 두 가지 종목 빼놓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알테오전하고 펩트론하고 사실은 오전에 시간이 되면 그 설명을 드리려 했었어요. 네. 그 두 페이지 리포트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뭐 지금 이걸로 가르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론이 그런 거 자세히 듣고 싶으면 펩트론하고
어저께 IR을 했잖아요. 네. IR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해드리고 아니면 안 해드리고 그렇게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못 찾으세요? 지금요? 지금? 아니 못 찾으세요. 아, 그 노트한 거 나도 정리한 게 있으니까. 아니 그 노트한 게 있으니까. 언제나 편한 방송. 네. 뒷주머니 한번 못. 너무나 여기, 편안한 여기, 방송. 아, 여기 정리하는 게 있거든. 네. 뒷주머니에 되겠죠. 필요하면 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니 못 봐요. 글씨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와, 오, 네, 그렇네요. 알아볼 수 없어. 다른 분들은 주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주민. 뭘 해줘? 김장호 부장님의 필체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미공개 정보니까 혹시나 아 미공개 아니야?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 미공개는 낙서 아닙니다. 와, 낙서 아닙니다. 절대 못 알아봅니다. 네. 우리 김장호 부장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진짜 예.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뭉태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따가 요거 네 필요하네. 네. 한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해. 진짜로. 쓸데없이. 뭐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진짜 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저 빼고.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3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동시효과 상황 보로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좋다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엇갈렸잖아요. 사실 이제 좀 올라갈 때는 좀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이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도 11월 달에 바텀 패싱이 많이 끝나면 12월엔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대형주로 수급이 한번 갈 것 같은데 또 이제 막상 그때가 되면은 또 대주주 뭐 예전보다 이렇게 좀 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또 있으니까 예. 약간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2500선이 돌파가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2380에서 2500까지 그러니까. 매일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올라왔네? 약간 맞아요. 이런. 예. 눈 또 깜짝떡 뜨면 나중에 벌써 2600? 그럼 난 언제 사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501인데 2504로 끝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7조 정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677선, 전일 대비 마이너스 0.46%고요. 거래대금은 7.7조. 동시효과대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대형주가 알트오젠 같은 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콜이 오늘 콜옵션이 이겼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풋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콜풀 동시에 매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두리 양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장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지션이 좀 궁금한 상황이고, 네. 선물 한 4,200 땡겼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는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 장 초반에는 미니 나스닥 S&P 좋았는데 요것도 좀 보합권으로 좀 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좀 나름 선방을 했다. 뭐 니케이가 좀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의 11월 아직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 왜냐면 7, 8, 9, 10 약속에 11, 12, 1, 2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11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11, 12, 1, 2 이렇게. 그럼 약속 같이 했네. 저는 11월에는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는 안 했어요. 11, 12, 1, 2. 2까지. 아니 11월에 코스피 양봉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아마 11월 스타트를 2530인가? 요 정도에서 했을 거예요.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7, 8, 9, 10이 월봉으로 봤을 때 다 음봉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11월이 이제 양봉으로 되면 12월에는 무언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그나마 좀 해보는 건데 2530으로 시작했나요? 이거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옆에 앉아서 할까요? 난 모르니까. 아니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되게 조금 기민하게 또 정확한 포인트를 잘 찝어줬다. 오. 그래서 확실히 좀 명앵커가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감사합니다. 찝어주셨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장이 선두에 있어요. 선두권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아니 전체. 전체로. 진짜? 오. 그럼요. 나스닥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름 선두예요. 선두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반전 포인트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뭐 월까지는 좀 남았죠. 다음 주도 남고 했으니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모건 스탠리나 이런 미국에서는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막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안 좋은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좋은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꾸 안 좋다고 하니까. 왜냐면 내수가 별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네. 수출로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사는데. 네, 키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나 조금 늦게 했을 때 금통위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뭐 내수 다 박살나고 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근데 수출까지 조금 좀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원래 한 15% 16% 하던 게 지금 20%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레거시 쪽이나 이런 쪽이 내년 1분기부터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럼 반도체마저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뭐 수출입 데이터도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대미 대중에 대한 수출 YY 퍼센테이지가 많이 보합권 혹은 마이너스로도 돼서 이게 앞으로 더 잘 되겠느냐 이런 노이즈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3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땡땡땡 지금까지도 쳐주고 계신데요. 우리 잠만보 쪽님, 전효민님, 다현맘님께서 슬룸 3개 샀다고 말씀을 또 아이고. 와우, 세 해주셨고요. 개씩이나. 3개나. 짜니님, 굉장하네. 부자남자님, 부자남자님을 위한 아이템이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줄리킴님, 그리고 초이님, 윤상빈 형님, 자동차님, 앨리스정님,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해 주셨습니다. 땡땡땡.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로님, 네. 시황에서 아까 좀 바뀐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지수단에서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와, 동시효과 때 거의 거래대금이 안 붙었어요. 이것도 좀 원래는 그래도 몇 천억이라도 붙거든요. 근데 완전 붙어 있었고요. 코스닥도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없는 거죠? 관심이 어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거고 일단 유가 좀 올라간 거, 그다음에 결국엔 환율도 1,402원대로 다시 올라온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지수나 거래대금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뭐 동시효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시효과의 변화가 없고 이렇게 딱 끝났다고 하면 이번 주 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도 오늘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이 한 3,200억 정도 들어왔고 사실 코스닥도 일부 종목만 그렇지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사줬고 기관도 한 700억 정도 사줬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처음 산 거예요, 거래소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두 분 11월 세 번째 주 어떻게 주간 평가를 하시는지요? 김정일 본부장님? 글쎄요. 큰 의미를 둘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환율하고 그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되고 뭐 자사주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가 아프했어요. 우리가 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우리가 올해 이번 달에 들어올 때가 2,540인가 50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한 50포인트, 50포인트 있고요. 뭐 미국도 특별히 뭐 이번 달 들어와서는 뭐 별로 크게 이슈는 안 되고 뭐 걔네는 올랐어요. 한 2% 정도.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엔비디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미쳤나요, 오늘? 많이 안 미친 것 같은데.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미치긴 했죠. 미쳤던 애가 돌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오른 거는 심플리 마이크론이 오른 거 많고 올랐어요. 마이크론이 4.몇%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오늘 마이크론 4.몇% 가는 것도 못 따라왔으면 우리 착살났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임팩트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부장에는 별 영향이 사실은 크지 않았어요. 많이 빠진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바텀 아웃은. 근데 그게 추세적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 살짝 또 약속한 거를 철회하고 싶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포인트 정도 한 3, 40포인트만 오르면은 플러스 양전인데 11월 양봉으로. 맞아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아마 이번 주에 좀 올라온 주 요인은 결국 삼전의 가격 변화가 일단 좀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항이라도 하잖아요.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뭐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심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좀 기회 나면 도망가야지. 빨리 순환매로 돌려야지. 그럼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지수 상승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요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380에서 250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20포인트나 올라왔는데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무조건 다 올라가긴 어려워요. 아직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나름대로 2300대 눈에 보이고 2400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가격대라면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저희는 같은 편이에요. 같이 약속한 입장입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서. 수출 데이터 뭐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환율은 아직 1,400원대예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그런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 지정학적 위기는 더 고조되고 이런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몇백 포인트가 올라왔다고 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요? 자신감을 못 가지니까 거치로 안 사는 거죠. 자신감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확신이 들면 거치로 들어가는 건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걸 사거나 아니면 지수 자체를 사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같은 재료가 계속 노출되면 얻어맞는 것도 그렇고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둔해집니다. 그쵸. 네, 전쟁 보세요. 뭐 본토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 뭐 지금 요즘에 이전처럼 막 설레발 칩니까? 안 하잖아요. 네. 했나 보다.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이렇게 여론몰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예전처럼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해서 정토가 뺏기면은 이게 한국어 어떻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벌써 그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에이 또 포 쌌나 보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사상자가 나오는 거 하는 거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들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 또 그런가 보다. 테마주 납부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환율도 마찬가지. 환율이 지금 1,400원에서 이전에도 1,400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1,400원이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400원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게 계속 뭐 1,500원 가까이 이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일단 좀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일단 저는 일단 생각 그렇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항상 사람들은 손이 가고 지속적으로 얻어맞는 거 악재 맞는 거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올라요. 그게 또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생각만 하시면 되죠.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다 산적해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세게 우리를 팰 만한 게 있을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분할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커즈아이노님께서 오늘 상큼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네요. 네. 제가 나이 생각 못하고 좀 약간 무리해서 머리를 옆으로 묶었더니 옆으로.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옷이 네. 되게 상큼한 것 같습니다. 네. 커즈아이노님은 저평가 우량주 전문가신가 봐요. 명앵커 볼수록 잘생긴 듯. 그거 읽으려고 약간 빌드업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일정 아까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면은 일정 요번 주 끝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거 준비해 오신 다음 것 주 같은데? 일정? 다음 주는 저는 월요일 날 합니다. 안 준비했어요. 한 거 같던데? 아니. 혼자만 보려고. 아니. 이래놓고 저기 8일로 가가지고 일정 보고 있으면 저 화냅니다. 오늘 8일 안 가요. 오늘 안 가요? 안 가요. 금요일날 갔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일정 없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혹시 아시는 거 그냥 목표는 없어도 다음 주에 뭐 중요한 뭐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넘어가요. 없습니다. 예. 너무 당당하게 없다고 하시는 아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슈가 된 게 없어요. 다음 주. 특별한 이슈 다음 된 게 주. 없어. 근데 이거 S&P 글로벌은 이번 주인데? 다음 주가 잠시만요. 24일부터죠.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긴 한데 25일.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3분기 GDP 중요하네요. 3분기 GDP 27일에 있고 27일.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27일. 야, 이거 엄청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S&P 쪽에서 주택 가격 지수 26일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28일엔 휴장합니다. 그다음에 28일에 쉴 때 PC 물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통이 28일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29일에 조기 폐장 하고요. 뭐 이 정도면은 다 갔죠? 금요일. 네. 산업 활동 동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일정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별거 없네. 네. 별거 없네요. 진짜. 왜 저를 지게 말은 걸레 쥐어짜신 거죠? 다음 주는 그럼 다급해지게.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네요. 그렇죠? 무난한 상승. 임장희 본부장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른 생각 얘기해 주세요. 한 20분 줄 수 있어요? 그거 이따 할까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분위기 올라가는데 좋지. 아니죠. 그렇게 저희 무슨 뭐 예. 파티하러 왔습니까? 이게 저기 아까 말한 그 지금 페트론하고 그거 얘기해 드리고 그냥 오늘은 조용히 갑시다. 그래요? 간만에 근데 올라갔는데. 안 그래도 이번 주 나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약간 펩트론 봐라, 알테오젠 봐라, 그거 뭐가 개별적인 좋았다는 거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페트론 그거 가진 사람들은 예. 지옥이었지.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별개 이슈니까. 그래요. 그 트레이딩 잘하면 돼요. 페트론 뭐 낸 거 있는 거 아세요? 페트론 회사에서 뭐 냈어요. 뭐 냈어요? 뭐예요? 그 저기 주주 여러분께 IR? 그건 어저께 했고 네. 오늘 장중에 오늘도? 오늘 장중에 오.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NDA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거 얘기 나오면서 그 하한가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한가 갔었어요. 네네. 그래요? 장중에. 그래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한테 아주 유리한 장. 그러니까 오늘도 페트론하고 유한양 갖고 먹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의 피를 보면서 먹은 거니까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주말이 또 지나봐야 되고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고 다음 주 분위기 또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펩트론이랑 이런 바이오에 집중하고 네. 다음 주 분위기는 또 월요일날 보죠. 어차피 네. 개장하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한번 가기 전에 우리 성킴 형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고요. JYP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상빈 형님은 오늘 파티데이입니다. 5,000원 보내주셨는데요. 현대로템, KTNG 둘 다 불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상승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상승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네, 방산 윤상민님, 네, 방산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로템. 하나시스템, LI진엑서 이런 쪽 좋았고요. 원전 좋았죠. BHI 뭐 급등했었고요. LNG 기자재, 오늘 뭐 성광밴드 장중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뭐 하이닉스 좋았고요. AI 소프트웨어 이건 뭐 엄청 좋았죠. 2차전지 바이오 방어해줬고요. 금융주들도 나라 힘을 내줬고 엔터 YG 플러스 또 20% 이상 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신곡 나왔더라고요. 신곡이요? 예. 누가요? 로제 씨. 로제. 네, 잔잔한 발라드 곡이라고 이번에. 진짜요? 네. 오. 로제 씨 신곡. 요즘 열일하네요. 이 로제 씨가. 그러니까요. 로제 씨, 리사 씨, 그리고 제니 씨. 이 세 분이 계속 노래 내면서 엎치락뒤치락. 맞습니다. 지수 씨는 뭐예요? 배우? 꽃 하지 했잖아요. 않나요? 꽃 2년 전 노래. 꽃 했잖아요. 꽃향기만 맡고 뭐 난다 그거예요? 옛날 노래잖아요. 지수 씨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도 갔고
저렇게 보면은 좀 덩어리가 있는 애들도 오늘 잘 갔고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마지막에 좀 던진 게 좀 아쉽고 근데 패턴이 삼성전자가 빠지면 또 다른 애들이 잘 가는 패턴이어서 뭐다 같이 가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저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김정현 본부장님부터 갈까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올라간 것만큼 갔습니다. 마이크론 올라간 것만큼 간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네. 그 마이크론이 한번 실적 나오면서 한 19%간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은 안 나시지만 9월 26일인가 9월 27일날 확 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낮죠. 네. 하이닉스가 낮으려면 17만 원 정도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키 맞추기는 하이닉스가 17이. 그러니까 어저께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삼성 마이크론 올라간 것만큼 딱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9월 27일 되니까 26일날 마이크론 실적 나왔을 때 걔네가 뿜을 때 그때 주가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우리는 HBM도 있고 실적 좋은데 왜 걔네 요 정도 4% 빠졌다 해서 우리도 같이 키 맞추고 내려가? 그게 억울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국장이죠.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운그레이드. 팍 낮춘 데가 있어요. 팍? 그래요? 네, 팍 낮춘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타이밍이 잘못 맞췄지. 리포트 발표는 오늘 아침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잘 가는 거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 관계없이 자기가 리포트를 내고 싶으니까 냈을 것 같은데 그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3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4분기가 확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그 약간의 경계심을 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외국인이 하이닉스 샀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론 그죠? 하이닉스 샀나? 뭐 많이 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지속적인지 모르겠다는 게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같이 가는 거면은 그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초치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거고요. 이거는 삼성전자한테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주가에 영향을 못 주죠, 단기적으로. 이게 받치고 있으니까. 근데 펀더멘털 어닝은 조금 더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워낙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갉아먹는 게 먼저 주가에 선반영돼서 17만 원 이하까지 억울하게 내려갔다가 아유 그래도 우리가 1등인데 마이크론보다 못할 거 뭐 있어서 키 맞추기 정도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컬랩스 아니고요. 반등할 타이밍이 됐고요. 하지만 그거 의미가 아까 어디 갔지? 소부장주한테도 영향을 미치느냐, 소부장을 안 적으신 것 같은데, 네. 한주만 넣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소부장은 셀렉티브하게 가지 않으면 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말고는 플레이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방산이건, 뭐 조선이건, 뭐 아까 뭐죠? 그 원래 얘기했던 게 엔터고, 엔터. 유틸리티고, 다른 쪽에서 이거 너무 빠지면 저거 사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빠르게. 근데 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00 중반, 2,000 후반 가는 게 그러면 제가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런 것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갈 정도로 외국인이 들어올까는 저는 12월을 넘어가서 보겠다는 거에서 단순히 이번 주가 편의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죠. 다음 주 상대적으로 그렇게 액티비티가 난리 나는 게 없거든요. 이번 주 같이.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왜가 되냐면은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도 다음 주까지 이빨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12월 6일날 되니까 다음 주면 다 발표하는데 말이에요. 네네. 다음 주 월화수 정도. 그러니까 월화수까지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으면은 12월 초를 좀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희망컨대 한 2,500 중반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별로 많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많이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을 높게 안 사는 거. 오늘도 네. 그렇지만 상고 하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보노님도 상승업종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원전, 두빌이랑 KGI? 합병 이슈, 두산 두산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밥캣? 밥캣? 예. 저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못 업데이트가 봐가지고. 있나요? 뭐 드디어 승인이 됐다고 산을 넘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예. 보노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몰라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인데. 그래요? 네. 밥캣 합병된다. 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승인. 네. 그래서 두산 밥캣 이상 그
두산 로봇 같이 해서 머신 쪽으로 묶어놓고 에너빌리티랑 퓨어3랑 해서 뭐 퓨어 에너지로 하나 묶고 위에 이제 두산 있고 옆에 하나 있고 이렇게. 네. 에너빌리티에서 밥켓을 분리하고 네, 그걸 로봇 이거를 로보틱스에 넣는 네. 거. 근데 이게 비율이 중요했잖아요. 비율이 중요했죠.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변경을 했네요. 주주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됐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두산 그룹주 중에 뭐를 사야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네. 아, 질문 좋다. 표정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었나요? 거의 넋이 나갔어. 금요일 오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어떤 걸 사야지 가장 좋은 건가요? 가장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이것도 네. 한번 욕을 많이 먹었던 상황이어서 예, 뭐 두산 이미 에너빌리티- 늦었다. 아니요, 뭐 이미 다 내려왔다가 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 그래서 뭐 일단 원전은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네. 나머지 종목들 뭐 코멘트할 거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기자재 쪽은 그 천연가스 오늘 좋았죠. 예, 이거 최근에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최근에 되게 좋았는데 기자재 쪽은 좀 차익을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는 되게 좋기는 해요. 이 성황밴드가 오늘 자사주 소각까지 이슈가 같이 덧붙이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천연가스 급등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LNG 플랜트 가동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또 산업 리포트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고 한데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이제 직전 고점도 다 뚫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만 조금 익절레만 잘 잡아놓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계속 가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네, 잘 비중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두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안 사는 게 제일 좋지. 원색에 권하는 기업이다 이런. 롯데, CJ, 두산은 걸러라 뭐 이런 극단적인 의견까지 또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뼈 아픈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네, 바이오, 아, 효성그룹, 에이. 화장품, 나머지는 뭐 그냥 모처럼 임플란트 농기계 좀 받았습니다. 네. 위 아래는 뭐 별로 없고 위에 위. 바이오가. 그거 어떻게 해요? 요. 잘라요? 에이, 못 먹어두고 뭐 맨날 잘라요. 먹고 따블로 가? 저 아직 삼성전자 안 끝나가지고 네, 말을 좀 말은 아끼겠습니다. 좀 아껴요. 일로 넘어가야겠다. 김장용 부장님. 와요 어떻게 해요? 알테오젠 잘라요? 알테오진 자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오늘 마이너스 15%. 어제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한 거는 어저께 45%. 네. 너무 잘했어요.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잘했어요. 이게 두 번이면 네. 회복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 플레이를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동감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알테오젠이 지금 40만 원, 45만 원, 45만 원 위. 그러니까 대부분 평단이 아마도 한 35에서 40 요 정도이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를 찍은 분들이 상당수일 텐데 마이너스 한 20%? 20%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손절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각자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추세적으로는 더 빠지는 추세 같으니까. 글쎄 많이 얘기하셨지만 일단 제가 삼성 하이닉스만큼 모르기 때문에 네, 컨피던스 레벨이 적지만 네, 제 느낌상으로는 네. 40만 원대에 들어가서 했으면은 공부를 덜 하고 들어가셨다 하면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려주는 걸 들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할로자임 특허 검토 후 위반 사항이 있다면 머크와 키트루다 SC 제형 임상 진행을 하겠다는 언급.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오늘 머크에서 할로자임이 경쟁사예요. 상장돼 있습니다. 네. 일단 할로자임이 경쟁자라고. 경쟁자. 특허 이슈되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 머크의 경쟁자. 아니 우리의 경쟁자. 아, 알테오젠의 경쟁자. 알테오젠인데. 근데 할로자임이 최근 주가가 변하게 된 게 없어요.
만약 걔네들이 이득이고 우리가 손해고 무슨 이슈가 된다면 걔네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일단 그거 한번 퀘스천 달아보고 할로자임이 작은 회사예요. 시가총이 우리도 작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이렇게 커져갖고 뒤집어졌죠. 그래서 할로자임이 있는데 할로자임 주가가 안 갔어요. 그런데 머크가 할로자임한테 할로자임의 그 걔네들 플랫폼 그걸 이른바 MDAS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허 취소 심판 청구를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겠죠. 어저께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 원래 키트로다 머크 키트로다가 머크 키트로다 SC 제어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제형을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한테 특별한 이슈가 될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할로자임이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알테오전에 갖고 있는 특허하고 어떤 차별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키트루다 SC하고 할로자임의 아까 MDASE 이거를 시몰러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알테 버릴 수도 있다. 버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시뮬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신경이 쓰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그거지 제품이 말이에요. BMS라는 큰 회사가 있거든요. 네. BMS 아실 거예요. BMS의 옵티보하고의 독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시뮬러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걸 이해하려면은 이거 전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쉽죠? 알아야 되네. 근데 그거를 이게 공유가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은 다 공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거를 오늘 아침 제가 말씀 못 드렸고 워낙 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하는 사람들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룰에 의해서 20%안 됐으면은 좀 기다려 보든지 대충 무슨 얘기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는 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슈가 되면은 걔네 주가가 날아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 주가 움직이지 않았거든. 우리 주가만 3, 4일 전부터 내려가다가 어제 오늘 완전히 개떡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해석을 하면은 그럼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왜 빠졌을까?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저께 오늘 얘기했던 거예요. 많이 갔어. 주가가. 그 대주주 중에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어. 던지면 여기서 던지겠다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이 복잡한 걸 이해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차익 실현.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린 펩트론도 그거에 다른 이슈인데 각각 이슈가 근데 동시에 비슷하게 어저께 IR 하면서 실망이라 그래서 오늘 하한가 같이 간 거. 네. 회사에서 사장이 주주님 그게 아니에요라고 자세히는 못하지만 한 거잖아요. 저희 잘하고 있어요. 자세히 못하는 얘기를 만약에 그 펩트론이 필요하면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할로자임이 실질적으로 이슈가 돼서 특허에서 차별화돼 가지고 그 저기 시멀러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공유됐던 얘기고요. 그러면 최근에 얘네가 우리가 한 게 말고 머크 말고도 산도스 뭐 또 최근에 일본의 다이치 신쿄 얘네들이 라이선스 해가는 그 넘버가 제대로 되면 원래 한 4년 뒤에 합하면 3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바보라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그쵸 했을 것이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비밀과 그다음에 우리 수급의 이슈가 더 컸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애널리스트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런 게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확인.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식화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리 언더스탠드 하게끔 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10% 20%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손절매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이상 돼서 샀을 때는 오버보트한 것. 그건 뭐 특별히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좀 운대가 안 맞은 거다 타이밍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김장훈 본부장님은 잘 말씀을 해주셨고 보노님도 의견이 같은지. 왜 제가 이거를 계속 거듭 시간을 쓰는 이유는 제가 딴 데 물어봐도 전문가 의견이 좀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도 되게 많이 요소가 변수로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잘 알고 바이오에 믿음이 있고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랑 또 수급만 보고 철저하게 딱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게 다른 것 같아서 보노님은 어떤지. 일단 첫 번째 본질이 바뀌었느냐. 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 오케이 중요하고. 특허에서
범위가 큰 데가 범위가 작은 데서 진 적이 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노이즈로 끝날 확률이 높다. 물론 이거를 필두로 좀 이렇게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이 많이 터져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저는 딱 그 생각을 해요. 이 투자하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SC 제형에 대한 돈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시면 당연히 고죠. 당연히 고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 이번에 특허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머크가 만약에 지더라도 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라도 뭐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지더라도 RTO젠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0.1%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센티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근데 안 질 것 오케이. 같아요. 네. 결국은 본질은 변한 건 없지만 분위기의 문제고 비싸다 안 비싸다의 투자자들 간의 밸류에이션 문제고 특히나 이게 바이오주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물량들의 문제. 네, 그 물량 한 번씩 턴하고 또 이제 신용 물량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털릴 거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네요. 진짜 철저하게 개인들의 선택의 영역이네요. 근데 이제 좀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사지 마시고 내려왔다가 뭐 횡보하거나 좀 옆으로 기거나 했을 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왜 물리느냐? 그 짜릿함이 있어요. 맞아요. 저점에 잡았을 때 그 짜릿함. 얼마나 좋아. 너무 좋죠. 그 도파민. 네. 단돈 10,000원을 벌어도 와 내가 이 타차들 사이에서 최저점을 그렇지. 잡다니. 내가 1등 된 것 같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쾌감이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네. 저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좀 진짜 숙련이 많이 된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잘 여러 가지 경험들 토대로 했을 때도 확률이 막 100%는 아니고요. 확률이 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네 약간 좀 그 맞아. 도파민을 너무 쫓지 마셔라. 네. 원래 때미는 것도 발바닥 각질 미는 게 제일 시원합니다. 네. 각질에서 잡아서 네. 딱 한기범 머리 꼭대기에서 딱 팔면 딱 좋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아리 정도에서 잡으셔도 종아리 된다. 정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까 펩트론 또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IR 얘기 해주신다고. IR은 이제 아시면 다 아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은 그 1112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것이 1111이거든요. 1112 그 저기 비만 치료제 얘네들이 같이 하는 건데 시간이 필요해요. 임상 들어가기 전에 생산성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이 언제 끝날 수 있게 생산 이슈를 해결하는 건데 그것이 아마 어저께 대충 얘기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는 해결이 될 것 같은 톤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듣기로는 처음에 발표할 때 사장님도 계시고 뭐 또 전략 담당도 있었다 하는데 전략 담당이 먼저 나와서 얘기했다는데 네. 그것이 좀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뭐랄까 전달력이 좀 조금 아쉬웠다는 그 후문이 있어요. 근데 다시 사장님이 나셔갖고 자세히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왈은 그렇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14개월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14개월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내후년 넘어가는 건가? 근데 14개월이라는 절대 기준 때문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렸는데 14개월은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무드하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참전에 이런 게 근데 불구하고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하한가 같이 갔으니까 오늘 외국이나 기관이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어저께 그 얘기 회사 측에서는 전달을 했고 애널리스트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속 다르잖아요. 어저께 한 100명이 갔더래요. 네. 그러니까 100여 명이 같이 공유했다고. 리포트는 제가 오늘 못 보고 왔는데 공유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기로는 그러면 14개월 절대 기준이 아니고 앞당길 수 있다는 그거를 안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아까 알토젠 얘기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주가는 많이 갔거든. 네. 유증을 먼저 했어요. 유증을 해가지고 유증할 때 유증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블랙아웃 피리드가 있어갖고 1112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마련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아마 애널리스트하고 회사 측하고 돼서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나온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딱히 확실히 찍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1분기 말 3월 달에 이렇게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전해지는 정도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달리 해석했을 수도 있는 거고 종투방이나 뭐 거기서 퍼뜨리면은 참석한 사람 100명이 듣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참석 안 했죠? 그렇죠. 그럼 누가 돈 주고 뭐 하가 가는 거지. 별 내용 없다 이래버리면.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 되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되면 그게 아무리 일파만파가 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어제 알토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펩트론에는 이거 14개월이고 뭐 그게 내년도 1분기, 2분기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해석일 사람의 일상 그래서 일상에 곧 들어간다는 거 내년 하반 1분기, 2분기 넘어가기 전에 그거에 김장렬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건 저는 없어요. 그냥 팩트로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 있다고 전해드릴 거예요. 알테오전은 제가 주관이 있지만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와, 이게 제약바이오 얘기 들으니까 이런 정보들이 진짜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뭐가 팩트고 뭐가 찌라시고 뭐가 그럴싸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네. 손이 진짜 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이 빨라야 된다? 손이 그거 그렇지 않은데. 손이 빠르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빠르거나. 그렇지. LG 성능 그래. 중에. 아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여러분께 예. 선보입니다. 네. 자,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는 이걸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리면 전장터에서 누구는 활 목검으로 싸우는데 옆에서는 기관총 들고 나와. 어떡할 거야? 아이고 죽죠. 그냥 죽죠. 바로 LG 그래. 죽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핵무기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전략 자산이니까. 요게 저희가 딱 가져온 수량의 18대밖에 안 남았어요. 아 8대 그러니까요. 아니었어요? 18대. 18대. 네. 예. 그럼 4대 빼고. 네? 4대 빼고. 너희들 왜 빼요? 하나씩 하자. 우리 4대 하나 빼고. 주실 거예요, 저? 우리 4대 빼고. 이게 무슨 주전자입니까? 그냥 막 가져가게. 아니 근데 이게 인기가 비싼 진짜 거예요.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다나와에서 정가가 211만 7천 원. 네. 근데 이게 S급 리퍼 제품입니다. 네. 리퍼 제품은 이제 거의 사실상 새 거. 근데 택만 뗀 거. 네. 그래서 원래는 1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210만 원짜리를 리퍼 제품으로 160만 원. 근데 3%는 여기서 또 할인해버려. 아 당연하죠. 149만 원. 성능은 저희가 아침에 또 막 말씀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찾아보시는 게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신형 노트북이고요. 인텔 i7 울트라. 와, 이거 155Hz. 그리고 램 용량은 32GB. 그리고 이 용량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2TB SSD 저장 공간을 또 주고 제일 좋은 거 주식하는 사람 눈이 빠르고 게임하는 사람 손이 빠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뭘로 봅니까? 디스플레이로 보지. 근데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깨끗해. 오. 크고 깨끗. 16인치 터치 스크린. 진짜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디스플레이가 제일 좋아요. 이거 오. 써보니까. 네. 그래서 16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장 가벼운 대학생 새내기들 또 누가 있습니까? 직장인들 책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무거워. 근데 이거 몇 그램? 1.19g. 오 진짜요? 아니 그램이네. 오. 1kg. 1.1. 1.1. 그러면 너무 가벼운데? 오버했다. 오버했어. 1.19kg. 아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노트북이면은 2kg 대가 진짜 많고 옆에 3kg 옆에 대도 있는 거 이런 거 많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손가락 2개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kg. 1.1kg. 이렇게 네, 들 수 있어. 진짜 가볍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1.19kg 대. 두 손가락. 네, 두 손가락 2개로 지금 팔 부들부들 살짝 떨리긴 하는데. 아니 운동하고 와서 얼마나 가벼운데 네. 진짜 너무 가벼워. 네, 진짜 가볍습니다. 와. 이 방수 네. 잘 되나? 방수요? 왜 들고 수영 가시게요? 아니 비올 때 이렇게 아니 안 하고 노트북인데 방수 비 올 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먼지에 커서. 에헤이 알겠습니다. 문제 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요거 저희가 전체 수량 가져왔는데 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판매 시작했는데 벌써 거의 다 판매가 완료가 돼서 18대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4대 남았습니다. 네. 우리 4대 빼면 남아. 저희 안 준대요. 그거 뭐 과일이나 김이나 이런 거 너무 주는 거 이거 비싸. 200만 원짜리 어떻게 줘요? 좋은 거 줘야지. 에이 머리 벗겨져요 본부장님. 네. 할인은 좀 해준대요. 그래요? 한 네. 2% 정도. 네. 2%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고요. 이게 LG 우리가 노트북 가져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노트북 대전? 뭐 이거를 한번 했는데 LG가 거기서 살짝 밀렸대. 다른 애들이 공세를 막 해가지고 살짝 밀려가지고 LG가 열받아서 이런저런 뭐 그런 딱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요거 가져왔으니까 사양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진짜 물량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3프로 MD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받아온 거라서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게임도 롤 60프레임 뽑힌다고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맞습니다. 게임 옵션도 중요하니까 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케이. 가을은 가을이구나. 왜요? 코 계속 힘들어. 아, 코 힘들죠. 예, 예. 예. 그 갑자기 아,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진행하랴, 광고하랴, 애씁니다. 김장들 눈치 보랴, 아, 박근혜 아나운서 챙기랴. 여기 챙기랴, 아이고. 저기 눈치 보랴, 여기 눈치 보랴. 저한테 눈치 봐요? 아, 그럼요. 눈치 항상 보죠. 내가 우리 쓰- 시청자 눈치 보랴. 둘은 눈치는 아니고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교류거든요. 저는 먹을 거 달라고밖에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광고 끝. LG 그램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서 잘 좋은 노트북을 완전 싼 가격으로 완전 싼 가격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면 직장인, 학생 뭐 저기 선물로 굉장히 좋습니다. 끝. 네. 자, 넘어갈까요? 하락 섹터까지 받고 특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자 특징주 삼성화재가 오늘 TP 상향이 있었습니다. 배당 축소 우려는 없는 거고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해서 41만 5천에서 45만 3천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하나투어 내년에 자유여행 자율주행이라고 적어 나오네요. 자유여행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SK스퀘어도 이제 TP 상향 조정됐고요. BHI가 585억 원 규모 원전 관련 또 사전 작업 착수 지지서를 또 받았다라는 소식에 좀 좋았고, 한글과 컴퓨터가 그 이제 소프트웨어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한컴 쪽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환원 정책 이런 것도 좀 했었던 걸로 기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좀 높아졌고, 뭐 대명 에너지도 내년 호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3일제약, 하나투어, LG 플러스, SK스퀘어 등등등등등. 뭐 궁금한 거 없죠, 별로? 네. 없어요? LG U 플러스가 찔끔찔끔 계속 달오르고 있다. 요 정도가 아. 저는, 네. 많이 올랐어요. 찔끔. 맞아요. 엄청 올랐어. 신고가고 오케이.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요거 우리 하는 거 있어서 LG전자 그램 노트북이고요. LG에서 광고하는 게 아니고 리싱크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리퍼몰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받아온 거고요. S급 리퍼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AS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12개월 무상 AS. 무상 거기에 맞죠? 플러스 3개월. 무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무상 AS 플러스 3%에서 사면 3개월 더. 오, 15 좋다, 15개월이요? 15개월. 왜 12개월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12개월에다가 3%가 3개월 더. 우리가 3개월 더. 네. 네, 고맙습니다. 15개월 저희가 리싱크몰에서 가져오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빨리 해보면요. 네. SKC가 미국에서 1억 달러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유리기판 쪽으로 AI에 대한 이런 수급들이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노이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조금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유리기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장중에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호실적이랑 그 다음에 AI 쪽에 대한 솔루션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SP소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원전 로드맵. 원전 로드맵 좋다.
네. 2050 원전 로드맵 초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요거에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원전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로드맵 이런 로드맵 초안도 확정이 됐다는 거. 네. 뉴스 끝인가요? 하나 더 있을까요? 요즘에 세 번째 넘어오면은 좀 헷갈려요. 있을지 없을지. 하나 더 먹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무슨 뉴스인가요? 근데 이거 ICBM 아. 네, 그 뉴스여서 가볍게 아침에 했던 거. 아침에 했던 거. 네. 우크라이나 ICBM이 아니다, ICBM인데 ICBM이 아니고 IRBM 네. 이었고 영국산, 미국산 뭐 미사일 쏜 거에 반감을 가져서 우리도 공격한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요것도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확전되는지 또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보노님부터 AI 그림.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오. 신기루처럼 다가오는 변화. 그러니까 이게 신기루. 여기가 이제 얼음 중에서도 막 투명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성 같은 데인데 보면은 이제 햇빛에서 얼음이 좀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데에서 이제 얼음이 녹을 수 있나라는 생각. 이 얘기가 이런 거죠.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얼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은근슬쩍 2380에서 2500까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언제 올라왔지? 올라가는 느낌도 없었는데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서 이제 둘리 엄마가 둘리야 이러면서 둘리야 어디 있니? 오실 것 같은. 요리 죄송합니다. 뻗고 오늘 장이랑 딱 맞다. 아, 그래요? 요리 뻗고 둘리가 어딨어? 조리 봐도 알 수 없네. 계좌가 녹는데요. 파이어. 계좌가 녹는다고. 아이고. 계좌 녹음. 아이고 슬프다. 파이어. 계좌 녹음물이라고. 아, 예. 역시. 참 아이고 슬프네요. 역시 센스들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루 같은 저런 그림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정희 본부장님 한마디는요? 한마디는 안 하고요.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제 인사이트는 바로 하겠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심플하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담담하게. 어떤 부분인가요? 제 의견이에요. 주제. 네. 선호 섹터. 선호 섹터. 예. 밸류업. 밸류업이라면 하면은 뭐 여기 자동차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 밸류업. 아마 12월 초까지는 길면 12월 중순까지 보고요. 자동차는 저번에 말씀드린 계속 좋게 보고요. 소프트웨어. 뭐 더전 비전이지 한국 컴퓨터도 될 수 있는데 좀 큰 거. 그다음에 실적 좋고 어저께 말씀드린 한국전력. 만약 제가 포트를 한다면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되시죠? 소프트웨어에는 네이버, 카카오 포함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특정 소프트웨어죠? 예, 우리 AI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한국 컴퓨터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 컴퓨터는 한번 이게 좀 작아서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더전 비전도 있고 한국 컴퓨터도 있고 몇 개 있으니까 보시고 이건 현대차 같은 경우. 오케이. KB. 근데 이거는 밸류업은 실체가 없으면 12월 중순에 이익 실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한전하고 자동차는 그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단기하고 중기적인 거 사실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걸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뒤처지는 거니까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 5개, 7개 외우고요. 보통 사람은 3개 이상 하면 저렇게 까먹어요. 네. 여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7개 외울 수도 있어요. 전 12개 외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0년만 지나면 그게 5개를 줄고 내 하루 나이 지나면 되면 다 3개밖에 못 나요. 내 나이 되면 3개만 얘기해줘야 돼요. 3개. 여기 있는 사람 나보다 젊잖아요. 맞습니다. 4개만 얘기해 돼. 네 개. 밸류업, 자동차,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다시 한번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자동차, 밸류업. 밸류업, 자동차,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벨자 소유. 3번 얘기했죠? 3. 저거를 저렇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벨자 소유. 벨자 소유. 안 해주면 몰라. 벨자 그럼 소유. 언제 무슨 개소리냐 그러고 또 까먹는다. 벨자 소유. 그럼 그 다음은 저는 외웠어요.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딩,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쟁. 하이닉스도 트레이딩입니다. 이건 주다 말씀드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매우 선택적. 되게 5번 얘기했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하고 TSMC에 관련되는 AI. 나머지는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는 올라가봤자 4분기 실적 나오고 가야 되는 거니까 삼성 하이닉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0% 가고 하이닉스가 20% 올라가서 안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소부장 대충 잡아도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레거시가 안 좋습니다. 네. 가동률이 내려갈 거예요. 감산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마 실적 기대치가 HBM 말고는 아마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넘버가 나오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요거가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좀 괜찮아요. 오케이. 이자 바꾸기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벨자 소유. 그리고 아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맨 마지막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서 잘 놀아야지 돈을 벌어. 트레이딩. 그렇죠. 네. 아까 제약바이오 변압기 매우 선택적인데 잘하면 먹어요. 변압기에서는 저는 산일전기만 좋아합니다. 1월 초까지, 12월 말까지. 네.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 펩트론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신다면은 한두 개 정도 승부를 걸 수 있죠. 네, 올라갈 듯 하면 안 돼요. 방산조선 구조적인 거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선순위는 저는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트레이딩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깔끔하게 선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디테일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4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죠. 박가영의 코너 이름 정했어요? 네 계좌를 바꿔요. 네 계좌를 네. 박가영. 네, 네 계좌를 박가영 이렇게. 네. 그 받침을 해봤습니다. 붙여용이에요? 박가영. 박가영. 그러니까 박가영. 이거 붙인 거죠? 박가영. 5번씩 해주세요. 박가영. 박가영. 5번 했습니다. 박가영. 잘했어. 까먹었네. 자, 박가영. 새로운 코너 아직은 뭐 이거 뭐 저기 CG고 뭐 이런 거 없는데 네. 일단은 가오픈으로 그냥 한번 해봅니다. 임시로 네, 가오픈 네 했습니다. 계좌를 박가영. 해봐요. 네, 사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분이 좀 억지로 짜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사함을 아, 표하면서 사연 같이 공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댓글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남겨주셨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정. 네, 억지로 질문도 사실 짜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시일이 지난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면 지주회사, 그러니까 모회사가 보통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나 현대차 인도법인은 해외 증시에 중복 상장을 했는데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 좋아. 네. 해외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데 포장하는 건지 네. 진짜 이유. 이게 막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짜 주셨네요.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회사가 뭐 하나 쪼개서 하면 쪼개기 상장이다, 물적 분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현대차 인도법인,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거는 좋게 보는 거냐, 보르님? 이제 큰 시장으로 가면은 평가를 이제 다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도 더 가능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 자체를 어떻게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전체가 과연 시총이 300조일까요? 그리고 현대차 1300조 됐을걸? 현대차가 만약에 그 낮은 PBR 엄청나게 실적 잘 나온 그 주주 한남도 잘한 그 현대차가 미국장에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이 가격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기업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왜 미국 이렇게 막 완전 이제 빅파마로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해요. 그게 전부 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 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들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나뉘니까 일단은 저는 분할은 저는 웬만하면 다 안 좋게 봐요. 왜냐면 해외에서 보시면은 뭐 아마존이 뭐 하나 잘한다 뛰고 하지 않잖아요. 네. 걔네들 그러면 총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오히려 걔네는 M&A라고 덩치를 점점 키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제 지배구조 공부해 보시면 정말 열받는 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 그룹들 우리 이름만 대면 아는 그룹들이 계열사가 최소 100개예요.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거에서 요거 저거에서 저거 이렇게 해서 문어발식 쭉쭉 가잖아요. 그거 다 이제 법적으로 또 넘어가서 또 좋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뭐 암살자님께서도 국내 리그보단 메이저 리그다. 마이너로 떨어지더라도 큰 물에서 놀면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고 그렇다면 모회사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그렇죠.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성장을 많이 하니까 인도 법인에서 반도체 현대차 상장시키는 거는 당연히 뭐 밸류가 높아지고, 근데 인도 법인에 인도에 상장한데 인도 법인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보통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분리된 거니까 그러면 중복 상장이 되면서 같은 시장인데 그건 안 좋은 거지. 근데 이건 저쪽의 나라에서 거기서 돈 해서 그거 가지고 한국의 본사가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그거 갖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나쁠 건 없죠. 물론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여력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 아마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딴 나라에서 뭐 이렇게 IPO하고 그 관리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을 잘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영권을 뺏기거나 그런 게 더 이슈가 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에 진취적인 면도 있고 그 나라 시장에 대한 밸류가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10월달 얼마나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걸 추가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될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참 좀 이슈긴 이슈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뭐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똑같은 얘기인데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더 팔팔 뛰는 주식들이 너무 많았어. 조선주 있고 방산주 있고 망가졌지만은 제약바이오주 날라가지 2차 전지도 가끔 꿈틀꿈틀하지. 거기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현대차 같은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큼지막한 거에서 놀아봤자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큰 거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 마음 편하고 기분 좋자고 그 주식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영특하신 사람들이 열심히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섹터들이 워낙 하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까지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아침에 저는 이제 현대차 자동차 그 섹터 5개 중에 넣었잖아요. 네. 아까 난리치고 이 섹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까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거기서 많이 먹을 거 없을 겁니다. 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한 분기 지나갈 때까지. 네. 그렇게 공감이 돼야지 제대로 된 밸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시점에 9월, 10월 때 핫할 때 그게 상장한다고 난리 치니까 그냥 처음에 좋았다가 흐르르 반영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거 좀 진짜 안타깝네요. 박가영의 박가영? 뭐예요? 네 계좌를 바꿔요. 네 계좌를 기억 좀 바꿔요.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 아니 아까 12개 기억한다더니. 바카스 하다 보니까 우리 세뇌돼가지고. 888. 근데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바카스는 그 하윤 앵커가 이렇게 브리핑을 좀 했잖아요. 근데 딱 소개만 하시고 너무 빨리 빠지는 거예요. 박가영의 게으르다. 박가영은. 박가영의 그렇지. 박가영인데 가오픈이라서 아직. 그러니까 정식 오픈하면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지. 칙칙하니까. 그건 맞아. 아주 지겹게 사실 많은데. 바카스도 내용은 뭐 그냥 그래도 네. 박하윤 말이 무조건 옳다. 맞아요. 박가윤이 최고다. 날카롭다. 그쵸. 최고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는 바꿔요. 아니면 요거 내용인데 바꿔요. 한 포인트. 뭐 그런 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바꿔요. 이렇게 하는 거 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은 제가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질문 있으시면은 요런 주제도 뭐 종목은 지금 요런 것도 지나간 이슈인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궁금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괜찮죠? 싶으시면 해결하고 싶으시면 위섬 칼리지 시즌 2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즌 2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투자 콘서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 토크쇼가 공개가 되는데요. 톰 리가 직접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올해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읽었던 전문가 톰 리,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총 출동한다고 하고요. 이 투자 토크쇼가 가격이 25만 9천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료로 드리는 위섬 칼리지 시즌 2 슈퍼 얼리버드 혜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토크쇼가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면 요거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 1년 지조
3프로 멤버십 3개월 줘. 네. 토크쇼 이거 개최하는 거 공짜 줘. 오. 교원고에서 월간 그 북콘서트 하는 거 공짜로 100명 퍼준다, 추첨해. 퍼줘. 거기다가 뭐 이거 라이브 하면 치킨 줘. 와. 커피 줘. 그러려면 기민해야 되겠네요. 기민해야 되면은 LG 그램 사야 돼. 이거 들으려면 화면 적은 걸로 보면 안 돼. 아이고. 그럼 그램 사가지고 또 봐야 돼. 16인치로 야, 봐야겠네.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되냐. 밸류체인 진짜 쩐다. 네. 돈 많아야 되겠어. 네. 3% 다 살려면. 네. 근데 가치가 다 있어요. 각각의 가치가. 근데 사실 주식해서 마이너스 나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거 사는 게 더 쟁여두는 게 낫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오늘을 마감으로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11월 양봉을 볼 수 있는 그런 너 혼자 약속 다 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지. 양봉. 예, 양봉 업자. 예, 양봉 업자.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개장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